자, 반죽 위로 옮기기 위해서 재료들을 썰어줄게요. 본유 넣고 설탕, 소금, 계량제. 그다음에 이스트가 뭉쳐있으면 풀어주시고, 소금 설탕이라는 반대쪽으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좀 부셔가지고 준비를 해놓을게요. 물에다가는 계란을 까놓고 이따가 가루 재료들이 먼저 섞이면 그 다음에 넣어주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까 넣다가 달걀 껍질이 빠졌어요. 그러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 이 달걀 껍질로 하는 게 표면 장력이 덜 일어나가지고 꺼내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놓고 반죽하겠습니다. 자, 1단으로 먼저 재료들이 섞이게 가루들이 섞였으면 물이랑 달걀 넣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면 그때 2단으로 돌려서 클린업 단계를 만들어주고 유지를 투입할 겁니다. 자, 가루가 날리지 않을 때까지 돌려준 뒤에 2단으로 돌리겠습니다. 자, 표면이 매끄러워졌으면 버터를 조금씩 떼어서 넣어주고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이름에 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버터가 더 많이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버터가 너무 많아서 반죽이 좀 헛도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뻣뻣했던 반죽에 버터가 들어가면서 섞이면서 부드러운 반죽이 되고 있거든요. 자, 버터를 다 먹었으면 버터 다 먹으면 3단으로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반죽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얇아지니까 조금 찢어지는 느낌. 조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글루텐 70% 정도. 확실히 윤기가 나고, 자, 잘 늘어나죠? 그리고 지문이 보이나? 선생님 눈엔 지문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눈엔 보이나요? 그래서 지문 보일 때까지 해주시면 딱 스트레이트 떠보면서 자, 아까 밀가루 담아뒀던 그 스탬볼을 버리지 말고 자, 다른 그 애들보다 조금 더 뭔가 겉에가 표면이 예쁜 느낌? 부드러운 느낌? 자, 표면 예쁘게 해서 발효실 들어가겠습니다. 1차 발효. 1차 발효가 끝나서 발효점 확인하겠습니다. 손가락 눌러봤을 때 살짝 차오르고 다시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가스 한번 빼주시고, 오늘 분할 무게는 460g이어가지고 보통 식빵 할 때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간 발효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발효할 때 우리는 보통 실온에서 하지만 이거 원루프형 좀 큰 반죽 이거나 모카빵 같은 경우에 겨울에는 중간 발효가 너무 느리면 이제 시간이 오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엔 그 발효실에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나무판이나 그런 게 있으면 타공팬 위에다 올려놓고 비닐 덮어가지고 중간 발효를 시키셔도 됩니다. 460g. 이 정도가 320. 이 정도가 460이에요. 엄청 크죠? 그리고 버터톱 식빵 같은 경우에는 좀 개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조금 부족하면. 그렇게 나온다면 이유가 있겠지. 중간에 뭐 반죽기 안에서 너무 많이 안 떼었다던가.
그래서 460을 딱 맞춰서 해주시고, 총 5덩어리 나와야 되죠. 조금 부족하려나? 부족할 것 같은데 많이? (30g이) 부족해. 아, 이게 선생님이 아까 달걀을, 그럼 조금씩 뗄게요. 달걀을 4개 넣었잖아요. 시험장에서 이게 좀 애매한 그 240g이면 5개를 넣으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딱 5개 넣으면 딱 맞았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둥글리기 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울 아니라서 실온에서 둥글리기 할 겁니다. 자, 반죽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둥글리기 하다가 큰 가스가 잘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가스 빼주면서, 작은 반죽이었으면 그냥 둥글리기 하면서 큰 가스가 빠지는데, 큰 반죽이라 중간에 가스가 안 빠지는 것 같으면 툭툭 쳐가지고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위에를 한번 펴주는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좀 누르면서 가스를 한번 빼주기도 해도 됩니다. 큰 반죽은. 작은 반죽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다 해서 5덩어리 중간발효 오늘은 10분 넘게 1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 발효가 끝나서 이제 성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발효됐는지 잘 모르겠으면 좀 아래쪽에 손을 넣어 보시고, 얘가 지금 좀 말랑말랑하다 싶을 때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 우리 삼봉형 식빵 만들었던 그 식빵팬 그대로 이용하지만 원루프형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성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성형하는 사이에 마를 수 있으니까 비닐은 항상 덮어서 해주세요. 자, 가운데서 위로 가스 빼주고 아래로 가스. 자, 가스 다 빼주고요.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예쁘게 만든, 둥글리기 예쁘게 만든 면이 어느 쪽인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위쪽이 깨끗한 면이었어가지고 안쪽으로 말아줘야겠죠? 그래서 얘를 말아줄 건데, 바닥에서 한번 떼주셔야 얘가 원래 그 크기대로 돌아옵니다. 자, 이대로 그냥 말아줄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했을 때지? 식빵 반죽 남아가지고 얘를 좀 이런 식으로 말 때가 있었을 거예요. 좀 타원형 모양으로. 그게 아니라 일자로 내릴 겁니다. 자, 일자로. 자, 요쯤 오면은 이제 너무 일자가 아니죠, 여기는. 그래서 살짝 당겨가지고 이음매를 꼬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꼬매주고 나서 여기 옆에 이쁘지 않잖아요. 이 옆에를 이제 눌러가면서 꼬매줍니다. 여기 눌러서 꼬매줘. 그러면 일자로 꼬맨 부분이 일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한번 이런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으니까 굴려주시는데, 자, 굴려주실 때 가운데가 뭐 봉긋하게 한다거나 혹은 너무 일자로 하려고 한다던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소세지 모양 마냥 여기까지는 일자인데 끝에는 모아지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발효가 되면서 살짝 가운데가 솟은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꼬맨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굴리면 밑으로 가겠죠? 그 상태로 넣어주세요. 위에는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개의 원루프형 버터톱 식빵이 됐고, 이제 2차 발효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가운데가 제일 많이 올라올 건데, 이 틀 높이에서 1.5cm 밑까지 올라왔을 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살짝 식혀줘야 돼. 식혀준다기보다 겉을 한번 말려준 다음에 여기에 칼집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 혹은 나는 원래 좀 손이 느리다, 그러면 한 2cm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 빼주시고 천천히 칼질하시고 버터 짜시고 해서 오븐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틀 밑 1.5cm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험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특히나 버터톱 식빵은 시간이 좀 촉박해요. 왜냐하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발효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면 차라리 틀 밑 2cm에서 빼가지고 굵기라도 해서, 크기가 작더라도 제출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온에 두었던 버터를 조금 부드럽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미 부드러워가지고, 만약에 너무 딱딱하다, 내가 겨울에 버터톱 식빵이 나왔다, 그러면 얘를 짜게 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주걱으로 이렇게 눌러서는 안 되고요. 휘핑기로 저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은 1차 발효를 하고 1차 발효에 들어갔을 때 계량을 하시고 2차 발효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버터를 손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은 버터는 이렇게 부드러워서 뭐 별로 할 게 없네요. 휘핑기로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주걱으로 눌러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버터를 짜야 되는데, 버터 짜실 때 이런 노르즈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나? 일회용 짤주머니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일회용 짤주머니가 딱 나왔어, 이걸로 하세요 이러면은 너무 땡큐지. 이대로 그냥 버터 넣으시고 끝에 잘라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 따로 주지 않았어, 그러면 노르즈라고 하는 요거를 쓰는데요. 노르즈도 앞뒤가 있어요. 한 면은 좀 이렇게 실크같이 부드럽고, 한 면은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거칠거칠한 느낌을 안쪽으로 들어가게 삼각형 접어주세요. 사실 이제 업장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정석은 아니고, 정석대로 한다고 하면 직사각형인 노르즈를 맞춰가지고 잘라주시고, 자, 짤주머니의 모양으로 얘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이 모양이죠. 그러면 꼭지점이 여기가 될 수 있게. 자, 근데 여기가 또 종이로 했을 때 여기가 너무 넓으면 여기를 비닐처럼 묶었을 때 되게 여기가 많이 구겨져요. 종이인지라. 비닐이면 여기만 구겨지고 마는데 종이인지라 여기까지 구겨지기 때문에 그걸 좀 방지하려면 얘보다는 폭이 좀 작은 것이 좋겠어. 기준점은 우리 접어준 그 꼭지점에서 이 긴 직선의 가운데가 기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접어주는데 요 정도 45도 각도로, 요 기준에서 45도 각도로 하시면 요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작게 한 3분의 1 정도로 해주시면, 근데 이러면 또 안 들어갈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그냥 45도로 하겠습니다. 해서 기준점이 여기 있으면 기준점을 얘는 가만히 있고 윗면만 굴려주세요. 그래서 안쪽에 종이가 잘 자리 잡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풀리지 않게 하려면 한번 접어주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끼워주시면 되겠죠. 이런데 중간에 뭐 확실히 하려면 뭐 찢어가지고 뭐 접고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이렇게 조금 살짝 풀리더라도 이 정도에서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버터를 넣으시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잘라서 이따가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준비를 안 들어가. 그러면 비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에 잡고 우리 짜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안 들어가서 비닐이 확실히 편하긴 해. 비닐을 이렇게 뒤집어 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주걱이 있어도 이 안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찌끔찌끔 밀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이로 하면은 불편한 게 그 깃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종이 그 깃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요 윗면에 다 묻어. 손실량이 너무 많겠죠? 비닐이 나오면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따가 잘라가지고 제가 필요한 만큼 쓰겠습니다. 3학년 선배들이 와가지고 녹음을 더빙을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바루가 조금 오버됐거든요. 보시면 가장 높은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틀 밑 지금 1cm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바루가 오버되면 이따가 조금 모양이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윗면을 조금 말려주시고요. 손으로 만져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촉촉하지 않을 때 칼집을 넣어줍니다. 자, 칼집은 버터가 짜질 만큼 한 0.5cm가 벌어질 만큼만 얕게 칼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반죽의 양 끝을 0.5cm 정도 남겨주시면 옆면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남기면 가운데만 벌어지면서 모양이 안 이쁠 수 있어요. 칼집을 넣을 때 중앙에 일자로 넣을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버터를 짜 볼 건데요. 버터를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버터가 빵을 늘려주기 때문에 저렇게 한 직경이 0.5cm 정도, 그러니까 그 칼집 안에 딱 버터가 들어갈 만큼만 짜주시면 됩니다. 버터톱 식빵이 굉장히 맛있는 이유가 반죽에도 버터가 많이 들어가고 위에도 버터를 한번 짜주면서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남기셔도 돼요. 근데 옆에 이기 선배들이 더 짜주세요 해가지고 나한테 이러지 않았다. 수업 좀 잘 들으라고 해봐. 수업 좀 잘 들어. 언니들 힘들게 하지 마. 왜안 돼? 저희처럼 돼. 누구처럼 된다고? 저희처럼 된다고. 힘들어.
가루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저 윗부분에 살짝 원래는 동그랗게 올라와야 되는데 날개가 생겨버렸어요. 이건 이제 가루가 많이 돼서 많이 올라오면 저렇게 됩니다. 모양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터진 느낌이 있죠. 근데 저 식빵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더 많이 터졌어요. 저거는 선생님이 잘못한 거지. 오른쪽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갔나 봐요. 오른손잡이라서. 그래서 칼집을 넣을 때도 직각으로 일자로 정 가운데에 잘 넣었냐도 중요합니다. 자, 식빵을 한번 보면은 동그랗게 잘 봉긋 솟아있죠. 색깔 엽색도 이쁘고. 자, 하나가 살짝 울퉁불퉁하게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단단하게 말아주지 않았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칼집이 너무 깊으면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날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색깔 보여주려고 했는데 카메라 밖으로 나가서 색깔이나 밑면 평평하게